네, 오늘 정치학 토픽 첫 번째입니다. 감옥서 생존 힘들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인데, 일단 그 소식 전에 들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부터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첫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청이 오늘 사실상 사라지는 날, 1년 유예 기간은 있지만 법적으로 사라지는 날 출석을 했는데, 피고인으로서 출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일단 국회가 조금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6시 57분, 1시간 좀 전쯤에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일단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어제부터 하고 있었죠. 합법적 의사진행방인데, 근데 필리버스터가 5분의 3이 중단 요구하면은 24시간 이후에 중단을 해야 됩니다. 중단하고 그러면 바로 또 법안을 처리를 하는 그 수순을 또 밟았습니다. 그전에 했던 그대로 6시 57분에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민주당의 강제 종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 이제 반발을 해서 필리버스터 종결 표결, 이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정부조직법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검찰청 폐지가 핵심이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을 설치하는 이런 법안을 180명, 민주당하고 조국당만 참석을 해서 174명 찬성으로 일방적으로 사실상 단독 통과를 시켰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그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이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을 하게 되는 거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는데, 이 1년 동안 당정, 그러니까 TF를 만들어서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 같은 쟁점 사안을 초과 논의할 예정이지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검찰청이 이제 없어지는 그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국무회의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 이재명이 사인하면은 법제화 되는 거죠. 단지 1년은 유예가 됩니다. 오늘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표결 직후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사형을 부여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사가 이제 사라졌다. 자, 그런데 검찰이 그것뿐이 아니고 박근혜, 이명박 보수정권의 대통령에게도 중형을 구형을 하고 수사를 아주 강하게 했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검찰총장 출신인데, 이번에 말고 그전에 구속 취소되기 전 처음 구속됐을 때, 그때 구속 기소를 한 사람도 한쪽도 검찰이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때 구속 기소를 결정을 했죠. 구속이냐 불구속 기소냐고 논란이 있고, 이 전국 검사장 회의까지 열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구속적으로 그때 결정을 해서, 그러니까 보수 정권도 다 구속이 됐습니다. 대통령들도 검찰에 의해서. 근데 지금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게 이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특수부 수사는. 나머지는 전부 다 민생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그걸 요각사루죠. 정치 수사를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서 아예 없애버렸다는, 그러면 그 앞으로 후유증이 전부 다 국민에게 돌아갑니다. 민생 수사에 대해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유일한 처음이자 마지막 검사 출신 대통령이 된 거죠. 이제 검사가 없어지니까, 이 검찰총장이 없어지니까 검찰총장 출신으로서 처음이자 마지막 대통령이 된 셈인데, 오늘 소위 내란 특검팀이 추가 기소한 첫 공판, 그 전에 지금 재판, 지기현 부장판사로부터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입니다. 소위 내란 우두머리 혐의. 그게 이제 본재판이고, 거기는 나가지 않아서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추가로 또 기소를 한 것 때문에 첫 재판이 있었죠.
이 소위 말하는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때 한남동 그 간저에 이렇게 공수처가 영장 소평을 해서 체포영장 발부받아서 그 집행을 하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집행을 저지를 하는 그 상황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지시를 했다. 이래서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체포방해, 직권남용 이런 혐의로 기소를 해서 오늘 첫 공판 기일이 열렸고, 오늘 이 사건은 첫 공판 기일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신청을 했죠.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연달아 열렸습니다. 첫 공판 기일이니까는 여기는 피고인이 출정을 해야지 재판이 속행이 되니까는 이게 여기 이제 출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어서 보석 심리에서도 이 보석 심리에 응해야 되니까 본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받아야 되는 이유, 방어권 행사나 건강 문제 이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그 법정에 나왔습니다. 법정에 나왔는데 상당히 오늘 그 재판 장면이 다 중계가 됐죠. 생중계가 된 것은 아니고 이 특검법에 이것을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검이 요청하면은 중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제 녹화 중계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개인 그 신상 문제 같은 거 이런 것은 좀 편집을 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그 사진 기자들이 전부 다 공판이 처음에 시작되기 전의 모습들을 다 찍도록 이렇게 허락을 했죠. 그러니까 오늘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참 안타까운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 저기 들어오는 사진이죠. 법정에 들어오는 사진인데 상당히 보시다시피 얼굴이 굉장히 수척해졌습니다. 수척해졌고 머리도 염색을 이제 하지 않아서 그런지 상당히 백발이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표정도 지금 상당히 어두운 그 모습들이 오늘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는 그 상황인데, 처음에 이 첫 공판 때는 본인이 그다지 이렇게 뭐 이 인적사항 같은 거 대답을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진 이 보석신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종의 작심 항변을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많이 쏟아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몇 가지 전해드리면은, 보석신문에 들어가서 발언권을 얻어서 약 18분 동안 이렇게 쭉 왜 보석이 돼야 되는지를 쭉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기소된 사건을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검이 기소하는 게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다. 특검이 기소 공소장을 보면은 유치하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많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재량권을 다 무시를 하고 무슨 뭐 그 직권남용 뭐 이런 것으로 기소를 해서 정말 유치한 기소다. 유치하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소 자체에.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체포영장에 이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그 수사권도 없는 그런 그 불법 위법성이 있어서 거기 이제 응하지 않고, 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경호처에서 이것을 막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이렇게 이제 기소를 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무 정지 후 간저에 있으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호원 그리고 변호인밖에 없었다. 그 사람들과 이런저런 얘기한 건데 그걸 전부 다 끌어다가 직권남용이라고 혐의를 만들었다. 이 특검에서. 저는 그냥 특검이 기소하고 싶으면 그래 기소하고 차라리 처벌을 받고 싶은 심정이다. 유치한 기소를 했는데 그냥 참 대꾸를 할 그런 기력도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입니다. 차라리 그냥 처벌받고 싶은 심정이다. 다 이거 따지지 않고. 워낙 이거 엉터리 같은 그 기소를 했는데, 조은석 특검은 조은석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악연이 있었던 검사죠. 이제 그쪽에서 이제 그 기소를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가 기소가 될 겁니다. 지금 내란 특검, 소위 내란 특검에서 기소를 했고,
김건희 특검이나 최상면 특검에서 또 추가 기소를 하면은 주 4회 내지 5회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그 이야기도 하면서 주 4, 5회 재판을 받게 되고 주말에 특검에서 또 오라고 하면 가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그렇게 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아니냐. 구속이 돼 있는 상황에서 주 4, 5회 오라가라 하면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본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을 때 검찰 수사나 특검 수사나 이 법원 재판에 협조 안 한 것이 없다. 자, 그러니까 구속 상태에서는 재판 수사가 계속 이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보석을 인용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외형적으로는 건강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건강 상태에 대해서 당장 앉아 있으면 숨을 못 쉴 정도로 위급한 상태는 아니다. 다른 것보다 또 재판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계속 재판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구속 상태로는 힘드니까 보석을 해 주시면은 조금씩 운동도 하고 영양도 챙겨 보겠다는 의미에서 보석을 신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1.8평 방 안에서 한 평, 두 평이 조금 안 되는 1.8평의 방 안에서 서바이벌 하는 게 힘들다. 서바이벌, 생존한다는 거죠. 거기서 정말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1.8평 방 안에서. 좀 움직이는 공간도 너무 적고, 그래서 본인이 변호인 접견을 많이 한다고, 그런 또 좌파에서 막 시비를 걸고 있죠. 그런데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도, 접견실까지, 그 1.8평 방 안에서 접견실까지 오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그 자체가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측면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나 특검 수사는 충실히 임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검찰에서 나오라고 해도 잘 협조했다. 불구속 상태에서는 이제 컨디션 관리를 좀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저기 1.8평 안에서 있으면서 주 4, 5회 이 재판에 나가고 하면은 그 체력적으로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그런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특검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석에 반대를 했죠. 반대를 하면서 구치소 안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치소 안에서도 치료와 운동 시간이 보장되고 있다. 그런데 석방될 경우에는 증거인멸을 할 염려가 크다. 계속 이제 구속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이 조은석 특검의 주장이 있었고, 재판부는 오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 보석을 하면은, 보석을 해서 석방을 해주면은 협조를 잘 하겠다는 이야기고, 보석을 안 하면은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나, 이렇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 그 재판을 거부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구속 상태에서는 주 4회 내지 5회 재판 받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오늘 당장 결정을 하지 않고 이 보석을 할지 말지, 그러니까 석방을 할지 말지 결론은 추후에 결론을 내리겠다. 추후에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오늘 보석 심리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결론을 내리면 언제냐? 제가 변호사들에게도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보석의 결정은 바로 내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결정을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다른 이제 다음 심리할 때, 지금 오늘은 1차 재판이었고 2차 심리 때 할 수도 있다. 그게 이제 2차가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쯤 결정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시기는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 후에 놓을 수도 있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보석은 뭐 그렇게 건강 상태나 아니면 지금 이야기한 대로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니까 방어권 보장이 굉장히 큰 것이죠. 그리고 전직 대통령인데 무슨 뭐 도망 우려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증거인멸도 관련자들이 지금 다 구속이 돼 있는데, 구속이 안 돼 있으면은 서로 이제 연락을 해서 증거인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지만 다 구속이 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할 것도 없고 도망할 노릇도 없고, 그 전직 대통령인데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고 건강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 보석을 해줘야 된다는 변호인들의 이야기도 있고, 그렇게 필요성이 제기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이 재판부에서 보석을 허락할 그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본 변호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방식을 통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기에 석방이 될 가능성. 제가 왜 이제 석방 경우의 수를 짚어보느냐 하면은 오늘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상당히 수척한 모습이고 정말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파렴치범도 아니고 일종의 정치적 사건이죠. 하나의 정치적 사건이죠. 그래서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차원에서 또 석방 문제가 좀 짚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석 결정은 일주일 후에 나올지 10월 10일 나올지 그 이후에 나올지 지금 불확실한 상황이고, 이 석방 가능성을 경우의 수를 짚어볼 때 우선 1월 18일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1월 18일. 1월 18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된 지 딱 6개월이 되는 날이죠. 그런데 형사소송법상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안 나오면은 일단 석방을 해야 됩니다. 석방이 된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받게 되는 거죠. 그 자택에 머물면서 재판을 받는 건데 1월 18일입니다. 지금 재판을 하는 쪽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 지기현 부장판사죠. 그 지기현 부장판사가 1월 18일 이 문제도 있고 또 이 좌파 진영에서 왜 빨리빨리 재판을 안 하느냐. 1월 18일 넘어가면은 풀려나야 되니까 빨리 재판을 하라고 하니까 지기현 판사가 그러면 12월에 결심을 하겠다. 그러니까 구형까지 다 선고를 하겠다. 그러면 1월 달에 1심 선고가 나오죠. 1심 선고가 나오는데 만약에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를 하면은 석방되는 거죠. 석방된 상태에서 2심을 3심을 받게 되는 거죠. 무죄 선고를 하게 되면은 그 경우가 하나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변수에 의해서 지기현 판사가 1월 18일까지 선고를 하지 못할 경우, 1심을 하지 못할 경우, 그때는 일단 석방을 한 상태에서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그 경우가 또 있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에게서 재판권을 뺏어가려고 하죠. 이 좌파 진영에서 뺏어가려고 특별재판부, 전담재판부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지금 발의를 해놓고 아직 통과를 안 시키고 있는데, 특별재판부는 이제 접었고 전담재판부 이것도 같은 위헌성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위헌 다 이 재판부 구성에 특별재판부는 입법부가 개입을 하는 거고 전담재판부는 행정부, 법무부가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거 위헌 논란이 있는 것이고, 이 법원 행정처, 대법원에서도 이것은 위헌이라는 입장이 분명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전담재판부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법안을 통과를 시켜서 재판권을 가져간다. 가져가려고 한다. 딱 법안만 통과시킨다. 그러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 위헌 법률 심판 재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지기현 법원에다가 하는 거죠. 일단 저희가 아직 법만 통과가 됐지만 아직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기현 재판부에 위헌 법률 심판 재정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지기현 판사가 이게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법원 행정처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지기현 판사가 이 재정 신청을 헌법재판소로 보내게 됩니다. 보낼 수밖에 없죠. 위헌 논란이 다 있으니까는. 보내게 되면은 그 순간 재판이 중단됩니다. 재판이 중단돼서 헌재로 사건을 보내버리면 재판이 중단돼서 이 위헌 법률 심판을 하는 동안 이 1심 구속 기간이 만료가 되겠죠. 1월 18일이. 그러면 그때 석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도 석방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전담재판부가 이 상황에서 위헌 법률 심판을 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담재판부가 억지로 이 재판을 가져가면은 이게 1월 18일까지 이 사건을 다시 심리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1월 18일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오기가 어렵죠.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그때 또 이제 석방이 될 가능성, 이런 그 여러 가지 석방이 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오늘 살펴드리냐 하면은
오늘 법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수척한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고 어쨌든 방어권을 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좀 챙겨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령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적용이 돼서 석방이 되면은 전국 상황 자체가 급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윤석열 전 대통령 개인의 건강이나 방어권 보장 이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석방이 되고 나면은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도 재판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전직 대통령도 이렇게 재판을 받고 구속됐다가 이 법 절차에 의해서 석방이 되고 하면 가뜩이나 지금 조희대 법원에 대해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축소를 하고 시도를 하면서 판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재명에 대한 재판 속행 여론도 만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이 되면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전국 흐름도 반전이 될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석방 문제 경우의 수를 한번 짚어봤습니다.